자, 이번에는 일광욕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광욕은 뭘만 떠올리면 된다? 비타민 D 떠올리시면 되고, 자외선이다, 적외선이다? 자외선이다. 그리고 이게 부족하면 불유병이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저귀 발진이에요. 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애기 엉덩이에요. 엉덩이가 빨갛게 되어 있죠? 이런 게 기저귀 발진이에요. 이거는 주로 어떤 경우 애들이 많다? 모유보다는 인공 영양아에게 많아요. 주로 설사나 이런 게 더 생기는 거는 모유보다는 우유거든. 그래서 인공 영양아가 많고, 그 다음에 기저귀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갈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는 건조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피부가 막 발진이 일어나서 막 쓰라리고 따갑잖아. 그러니까 이 피부를 재생이 잘 되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럼 비타민이 함유된 재생 크림을 두껍게 발라줄 거야. 주로 비타민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A나 이런 게 든 재생 크림을 듬뿍듬뿍 발라주고, 그리고 4번에는 보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발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비누로 엉덩이를 씻어도 돼요. 그런데 이미 발진이 빨갛게 생겼을 때는 비누가 너무 자극이 되니까 비누 사용은 삼가하자. 그 말인 거고, 그리고 기저귀 발진에는 이 말하면 안 돼. 파우더를 발라준다? 이런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기저귀 발진은 세균 때문인가요? 바이러스 때문인가요? 둘 다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접촉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항생제 필요 없어요. 세균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항생제 연고를 발라준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알코올로 소독한다? 쓰라려서 어떻게 따가워서. 이것도 아닌 겁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아동간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다? 예방접종이에요. 그럼 이때 예방접종은 전에 해야 될 주의사항, 그리고 예방접종하고 나서의 주의사항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아실 거니까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예방접종 스케줄이 짜라락 하고 나와 있죠. 아무리 다 까먹더라도 여러분 예방접종 스케줄은 알고 가야 돼. 그리고 그날 당일날 가셨을 때 응급간호에서 계속 말하지만 심폐소생술, 하임리법, 그리고 또 예방접종 이런 건 여러분 너무 중요해. 꼭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하고,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를 만약에 활용하신다면 그냥 여러분 읽으면 안 돼. 그날 시간도 짧아서 얼마를 읽겠어? 몇 개 읽겠어? 그리고 내가 읽은 데서 얼마나 나오겠어?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기는 또 불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요점 정리 파란 책자에서 제가 나눠드린 것을 했을 때 내가 중요한데 자꾸 아리까리했던 거 있지. 그런 거를 책에다가 어떻게 한다? 크게 표시해. 그냥 뭐 네임펜 같은 걸로 책 이거 오늘 끝나면 버릴 거 아니에요? 3월 13일 끝나면 버릴 거 아니야? 그럼 버릴 거니까 그냥 크게 표시해. 그 예방접종을 잘 모르겠다면 예방접종 부분에 그냥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해두라고. 그래서 그날 가셨을 때 3, 40분밖에 못 봐요. 진짜 감독관이 들어오고 그 전에 막 불안해서. 그러면 이때 막 빨리 동그라미 해둔 거 표시해둔 것만 빨리 읽어야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꼭 동그라미에 어떤 거를 해둬야 된다? 예방접종은 해두셔야 돼요. 그럼 이때 예방접종이 애기들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위에 참고로 노인간호에서도 나왔지만 노인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게 뭡니까? 하는 것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럼 노인들한테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그리고 하나가 폐렴구균이에요. 두 가지예요. 노인에게 무료로 예방접종한 다음에 인플루엔자 그리고 폐렴구균이에요. 그럼 이때 인플루엔자는 노인이니까 나이는 다 똑같아. 65세 이상이야.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뭐죠? 독감이야. 이건 얼마마다 해줘요? 매년 해주고 폐렴구균은 매년 아니에요. 한 번. 폐렴구균은 한 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노인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기들한테 하는 예방접종에는 몇 개월에 뭐 하고 몇 개월에 뭐 하고 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싸그리 다 알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제가 표시한 거 정도는 좀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럼 일단 태어나서 한 달 안에
기억하셔야 되겠죠? 한 달 안에 뭐 맞아? B형 간염. 그리고 또 BCG요. 그럼 이때 B형 간염은 지금 1차, 2차, 3차라고 해서 제가 표시했는데 태어나서 바로 맞을 거야. 1차를 태어나서 바로 맞을 거예요. 그래서 B형 간염은 0, 1, 6 기억하셔야 되겠죠. B형 간염은 0, 1, 6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BCG는 4주 안에만 맞으면 돼. 한 달 안에만. 근데 이 BCG는 무엇의 예방 백신이다? 당연히 기본으로 아셔야 되는 거 결핵 예방 백신이다.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럼 이때 결핵 예방 백신인데 BCG는 특히 생균이다, 사균이다, 생균이다. 그 정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BCG 4주 안에 맞아. 근데 엄마가 결핵을 앓고 있다면 출생 즉시 바로 알 거고요. 그거 하나 알고 두 번째는 2, 4, 6개월에 예방접종이 쓰나미 오듯이 몰려오잖아. 그죠? 2, 4, 6개월이에요. 그럼 2, 4, 6개월에 맞는 대표적인 게 2개월에 그냥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뭐 한다? DTAP 하지. 그럼 이때 DTAP는 3종 세트 질병모 디파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뭐예요? 폴리오 예방접종하죠. 소아마비지 이거 하고 그리고 또 B형 헤모필루스 이런 말이 있었죠. 인플루엔자. 이때 여러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는 끝에 인플루엔자가 있다 그래서 얘가 똑같은 인플루엔자가 아니야.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하면 바이러스거든. 얘는요 세균이야. 이름에서 인플루엔자라는 말이 붙어서 그렇지 세균이에요. 뇌수막염인데 세균이에요. 이거 예방접종 2, 4, 6개월이에요. 그리고 또 밑에 폐렴부균 이것도 2, 4, 6개월이에요. 엔드 로타 바이러스 표시해놨죠. 로타 바이러스도 2, 4, 6개월에 보통 합니다. 그래서 2, 4, 6개월에 하는 거 DTAP,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그리고 폐렴부균, 로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6개월부터는 독감 예방접종 매번 할 거예요. 독감 예방접종 한다는 거 그거 적혀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2, 15개월에 또 예방접종이 잠깐 멈췄다가 또 몰아칠 거야. 그럼 12에서 15개월에 뭐 하는 거요? MMR이요. MMR. 그럼 이때 MMR은 뭘 예방하는 거다? 홍유풍 예방하는 거죠. 생백신이다, 사백신이다? 생백신이에요. 그리고 또 MMR하고 또 같이 또 올라야 되는 게 수두예요. 그래서 밑에 B형 헤모필루스는 별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12, 15개월에 하는 거 하면 MMR, 수두 두 가지는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12에서 23개월 있죠. 요때 하는 게 일본 뇌염 그리고 A형 간염 두 가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한다는 거. 그리고는 그 밑에는 뭐 몇 차, 연차만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신경 좀 꺼도 되고, 그 다음에 만 10일에서 12세 봐봐. 만 10일에서 12세 때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게 바로 HPV 백신인 거죠. 자궁경부암 백신 맞는 거. 이게 10일에서 12세 때예요. 이거 할 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은 자궁경부암 바이러스인데 이거 예방접종은 10일에서 12세고 우리나라에서 자궁경부암 검진이라고 말하면 만 20세, 자궁경부암 검진은 20세,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은 10일에서 12세. 두 가지가 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자궁경부 쪽이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펄펄 살아있는 균을 생균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균에는 어떤 게 들어간다? 여기 MMR, 홍유풍 생균, BCG 생균, 수두 생균 세 개 기억해. 세 개는 기억해. 그래서 MMR, BCG, 수두 그리고 또 광견병 있죠. 광견병이 뭐죠? 공수병, 생균이에요. 그리고 또 생사가 다 있는 게 있다? 생사가 다 있는 게 인플루엔자, 생사,
일본 내염도 생사 이런 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좀 있지만 요 정도까지는 한번 봐두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아토피예요. 너무 중요하죠. 아동간호에서 아토피입니다. 그럼 아토피는 알레르기인데 그래서 요 애기 얼굴을 한번 보시면 애기 얼굴에서도 예쁜 아이가 얼마나 가려울까? 이렇게 됐어요. 얼굴이 이런 게 아토피인데 아토피는 왜 생기는 겁니까? 한다면 왜 생기는 거예요? 유전이에요. 엄마 아빠가 분명 뭐가 있다? 아토피가 있었을 거거든. 그래서 유전의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의 영향도 있다는 거. 외부에서 알레르기 자극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 아이에게서 가장 큰 힘듦은 뭘까요? 소양증 아닐까? 가려움증이겠죠. 그래서 2번부터 여러분 전부 잘 기억해야 돼요. 아토피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시원하게 해주고 소양증에는 그죠? 그리고 또 건조하면 더 심해지잖아. 보습제 발라주고 그리고 또 건조하면 더 심해지니까 가습기 쓰고 그러나 기저귀 발진에도 제가 항생 그 파우더 바르지 말랬죠. 탯줄 그 제대 간후에도 파우더 같은 거 안 발랐었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우더 바르는 거 X예요. 그리고 비누는 중성 비누가 좋고요. 소양증이 있을 때 딱 끼는 옷 입어요. 헐렁하게 입어요. 헐렁한 옷을 입고요. 그리고 약간 까칠까칠한 니트보다는 면 소재 옷이 소양증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알레르기 원인 인자가 바깥에서 들어왔어. 그게 찐득이든 먼지든 또는 뭐 꽃가루든 강아지 털이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런 거를 자꾸 피하는 게 더 좋다고. 알레르기를 이겨내겠다 하는 것보다 알레르기 인자를 피해야 돼. 그래서 악화 요인을 제거해야 돼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식사는 저알레르기 식사를 한다고 하셔야지 문제 보기에서 고알레르기 시기를 준다? 그 말은 알레르기가 많이 일어나는 음식을 준다? 아니잖아. 알레르기 인자가 적은 식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알레르기 일으키는 음식이 조심하실 거 자주 물었어요. 초콜릿 안 좋아. 달걀 안 좋아. 달걀 중에서 흰자, 노른자? 흰자 안 좋아. 그리고 오렌지 주스 안 좋아. 땅콩, 우유, 생선 안 좋은 거 너무 많죠.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려워서 피가 나도록 긁으면 2차 감염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이라면 장갑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이런 거를 해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아토피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들한테 생기는 질환 중에서 뇌수종이에요. 자, 뇌수종은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거죠. 밑에 그림 보이죠? 머리가 이렇게 하얘 물이 찼으니까 뇌에 물이 찬 거예요. 수두증, 뇌수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차면 이 아이에게서 가장 문제는 뭘까? 뇌압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우리 어저께 했잖아. 이 아이처럼 뇌압이 팍 올라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었어요? 천문이 있었다면 천문이 팽창되고 그리고 여기 두피에 이 아이 머리 봐봐요. 머리가 매끌매끌해 먼저 막 퍼졌으니까 요 두피에 있는 혈관 같은 게 핏대 세우듯이 확장됐을 거고, 그리고 머리 둘레도 어때요? 커졌잖아. 뇌압이 올라가니까. 머리 둘레도 사이즈 재보면 커졌을 거고, 그리고 두개골에 오멘 자국처럼 봉합선, 결합돼 있는 그 자리도 어떻게 됐을까? 머리가 이렇게 커지니까 작은 옷 입으면 우리 옷도 터지는 것처럼 두개골 봉합선이 터질 거고 이게 뇌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뇌수종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안정이야. 뇌수종은 절대 안정이야. 뇌압이 올라갔을 때는. 그게 2번에 보시면 외부 자극을 줄여라. 이 말이 절대 안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안정하지만 생각해봐요. 머리 쪽으로 압이 쏠리는 거를 막으려면 머리 쪽에 압이 내려와야 되니까 머리를 올려줘야 밑으로 내려가지. 그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중요합니다. 침상을 한 15도에서 30도 정도 상승시켜요.
올려주는 이유는 왜 그렇다? 뇌압을 떨어지게 하려고 그 뜻인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머리 압이 막 올라가고 압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수액을 많이 주면 더 심해지겠지. 그래서 3번에 수액의 양을 좀 적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압이 올라가면 의식 체크를 해야 돼. 그럼 이때 의식 수준은 뭘로 재요? 어떤 거를 가지고 잴까요? 의식 수준 체크 하면은 언어적 자극.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언어적 자극, 뇌압이 올라갔을 때 의식을 체크하는 방법은 언어적 자극. 이거는 주로 애기들한테는 못하겠지. 그럼 어른들한테는 눈 떠보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본인 이름이 뭔지 아시겠어요? 물어보는 거지. 질문인 거죠. 두 번째 뭘까요? 동공반사. 동공에 빛을 비추어 봤을 때 동공이 어때야 돼? 작아져야 돼. 그래야 뇌 손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는데 애기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식을 알아볼 때 그냥 촉각 자극을 주로 주겠죠. 그리고 아기들은 뇌압이 올라갔을 때 아까 말했어요. 머리둘레가 커지니까 머리둘레를 6번 매일 측정하고 그리고 또 천문이 어떻게 됐어요? 팽창하니까 대천문이 팽창했나 안 했나 체크하고 이런 게 들어갔어요. 자, 제일 키워드는 절대 안정. 머리를 올려준다. 뇌압이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하게 물었어요. 소아 중이염입니다. 소아들은 중이염이 언제 많이 생긴다? 6개월에서 24개월. 24개월이니까 2살까지인 거죠.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생기고 소아들이 중이염이 생기지 노인분들이 생긴단 말 잘 안 해. 그럼 소아들이 중이염이 많은 이유는 그냥 여러분 입에 붙어버렸잖아. 이관, 여기 유스타키오관, 이관이 짧고 곱고 넓다. 뭔지 몰라도 입에 붙어버렸잖아요. 짧고 곱고 넓다. 그거인 거죠. 그리고 이 중이염이 왜 생기냐면 간접 흡연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간접 흡연이 있는 아이나 또는 인공 영양아들한테 소아 중이염이 많아요. 그래서 그 특징을 말했고, 그럼 이때 소아 중이염을 생각해봐요. 여기 이관이 코에서 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관에 뭔가 분비물이 차면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분비물이 차지 않도록 하려면 우유를 줄 때 어떻게 줘야 돼요? 머리를 낮춰버리면 베개를 낮게 하고 낮춰버리면 여기에 고이잖아. 그러니까 상체를 높여줘야 이쪽에 고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를 높이고 수유하는 거예요. 그 말은 5번 해볼까요?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올리라고요. 올리라고. 그리고 만약에 옆으로 눕는다면, 봐봐요. 자, 내가 이쪽에, 여기 관에 중이염이 심해. 중이염이 심해? 그럼 내가 이쪽이 아픈 쪽이 밑으로 눌리는 게 좋겠어요? 안 눌리는 게 좋겠어요? 안 눌리는 게 좋겠지. 그래서 안 아픈 쪽으로 누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그냥 중이염이라고 안 하고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그랬어. 삼출성은 요 안에 분비물이 질질 흐르고 있어. 그럼 분비물이 막 흐르고 있을 때는 아픈 쪽이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안 아픈 쪽이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쪽에 있는 분비물이 건강한 쪽으로 흘러가잖아. 그래서 삼출성 중이염이다 이래 말했을 때는 아픈 쪽으로 누워야 돼. 근데 삼출성이라는 말이 없다면 아프지 않은 쪽으로 누워주는 거고 그 뜻입니다. 5번의 간호가 보시고 그 다음에 영아기 말고 유아기예요. 자, 유아기가 영아기 이상으로 많이 인지에서 많이 물어요. 그럼 이때 유아기는 몇 살까지를 말해요? 3세까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상은 영유아를 몇 세까지로 한다? 6세 미만으로 해. 우리나라에서는 6세 미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3살까지예요. 그럼 이때 유아기 때는 자 지금 질문하면 뭐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 때 막 들어눕고 떼쓰는 거. 뭐라고 해? 분노 발작. 용어 정의 물으면 분노 발작에 뭔가 장난감 사달라고 막 떼쓰면서 바닥에 들어눕는 거 있죠. 분노 발작. 그 다음에 아이가 뭔가를 애착을 느끼는 물건을 고집해요. 그 뭐죠? 고집이에요. 고집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되게 막 들고 다니는 거. 그래서 일본 원숭이도 그 누구지? 펀치인가 뭐 펀치인가 걔도 계속 엄마가 지를 안 키워놓으니까
불쌍해서 사육사들이 엄마 인형하라고 엄마 원숭이 인형을 줬더라. 그 원숭이가 자기한테는 엄마 인형이. 그래서 그거 매일 끌고 다니더만. 고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유아기 때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3번에 보시면 너무 중요하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이래 말하면 어느 시기다? 어느 시기다? 유아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 제가 수업 때 한번 설명했는데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아이가 여기 앉았어요. 여기 아이가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요 옆에는 인형을 앉혔어요. 요 옆에 인형을 앉혔어. 그리고 아이 보고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어. 얘야, 훈이야, 요 산을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지 쪽에서 보는 산은 이렇게 생겼잖아. 이 산을 그린 거야. 당연히 자기 쪽에서 보는 거는.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자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네가 보는 쪽에서 말고 이 인형이 있는 쪽에서 이 인형이 보는 쪽에서 산을 그려봐. 그랬어. 그러면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면 인형이 보는 쪽이라면 산의 모습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늘 자기 세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쪽에서 그린 모습이나 이쪽에서 그린 모습이나 어떻게 그렸을까? 똑같이 자기 앞에서 보는 모습을 그린 거야. 이거를 보고 애기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구나 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을 한 학자가 피아제라는 학자가 세계의 산봉우리로 실험을 했다. 그래서 세산 실험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뭘 결론을 내고 싶은 거다? 애들은 자기 중심적이구나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옆에서 놀지만 따로 논다 하는 말이 그냥 자기 중심 세계 안에서 노니까. 그래서 저것끼리 놀고 있는 듯한데 들여다보면 웃겨요. 각자 놀고 있어요. 그게 유아기의 특징이라는 거. 그리고 사물이 인형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종이가 아야해, 식물 꺾으면 꽃이 아야해 하는 게 어떤 식이에요? 무랄론적 사고인 거죠. 이게 언제 그런다? 유아기예요. 학교 다니는 아이가 종이가 아야해 엄마 그러면 아유 우리 애는 어떻게 순수할까가 아니라 인지가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수한 거랑 인지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유아기의 특징이에요.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6번에 보시면 숨바꼭질 해볼까? 그럼 숨바꼭질 해볼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하지. 그럼 아이가 안 보더라도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친구가 어디에 숨었다고 아는 거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대상은 영원히 있다. 그걸 아는 거를 대상 영속성 개념이라 그래. 이게 바로 숨바꼭질을 떠올리시면 돼. 숨바꼭질 때 아이가 없어졌다, 친구가 없어졌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거를 아는 게 언제다? 유아기예요. 영아기 때는 몰라요. 영아기 때는 인형을 숨겨버리면 더 이상 찾지 않아요. 근데 유아기 때는 찾아내려고 해요. 이불을 드신다든지 찾아내는 거. 대상 영속성 하면 유아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아이가 갑자기 동생이 생겼어. 그러면 아이가 갑자기 엠메 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오줌도 싸고 기어다니고 그러는 거야. 그건 뭐 때문이요? 스트레스 때문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공중보건에서 과거로 후퇴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퇴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퇴행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8번도 중요하죠. 분리불안. 분리불안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엄마가 안 떨어지려고 때를 쓴다. 그걸 뭘 말한다? 분리불안인 거. 하고 그리고 분노 발작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말하면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니까 잘 관찰한다는 거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면 안 돼. 되셨죠? 분노 발작. 그리고 유아가 사망한다면 원인은 뭐다? 사고라고 했어요. 아까 영아가 사망한다면 선천적 기형이고 그리고 대소변 가리는 거는 언제 안 됐어요? 12에서 18개월인데 뭐부터 한다? 대변부터 가릴 거야. 우리는 소변부터 가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대변이에요. 그러면 대변을 가리는 게 12에서 18개월이면 영아기예요? 유아기예요?
영아기예요, 유아기예요? 유아기지. 그래서 보기에서 대소변 훈련을 영아기에 한다? 그럼 말이 안 맞아. 영아기는 12개월이 안 됐을 때를 영아기고 12개월이 넘으면 유아기니까. 되셨죠? 그거 하고 그럼 대변 훈련이 끝날 때쯤 됐을 때 소변 훈련 하자고. 그럼 소변 훈련은 생각해봐요. 대변이 12, 18개월쯤 끝나니까 한 18개월 정도 시작해서 24개월까지 하는 게 소변 훈련이에요. 어쨌든 간에 대소변 훈련은 영아기가 아니라 유아기 때 한다는 거 봐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자 훈육이라는 게 있죠. 훈육은 여러분 가르치는 거잖아. 훈련시키는 거잖아. 그럼 이때 훈련을 시킬 때 훈육을 할 때 참고로 타임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 드라마가 아니라 TV에 이제 오은영 박사나 이거 나오면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잖아.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기 앉아 있어. 잘못했을 때 그거잖아요. 그때 앉아 있어 해놓고는 엄마 TV 드라마 보고 막 밥 먹고 아까 뭐 그 아이 어딨지? 하고 들어가 봐. 뭐 하고 있어? 자고 있어. 그럼 훈육이 안 돼. 그럼 훈육은 얼마 시간을 말해줘야 돼. 만약에 이 아이가 3살이야. 그럼 몇 분? 3분. 4살이야. 4분이에요. 그러면 20살이야. 의미가 없어. 이거는 유아기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5분을 넘기면 안 된다 하는 게 그 뜻입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아동학대는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넘어갈게. 노인학대하고 구별을 하실 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뭐예요? 유아투약이에요. 그럼 유아투약도 여러분 1번에서 8번까지 짜라락 있어요, 여러분. 요거 여러분 정리하세요. 중요합니다. 전부 다 한 번은 그래도 정독하셔야 됩니다. 제가 같이 못 읽어도 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하나 간호예요. 그럼 이 부분도 시험에 곧잘 물어요. 이 부분은 기본 간호하고도 많이 접목되거든요. 그럼 아이가 입원한다면 열 때문에 많이 입원하잖아. 그래서 고열이야. 그럼 열 때문에 하는 경기를 뭐라 그래요? 열성경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아에게서 경련 중에서 가장 많은 소아들이 일어나는 경련은 뭐 때문이다? 열경기잖아요. 열 나는 거. 그럼 열이 날 때는 지금 기본 간호하고 있어요. 시원한 환경 해줘야 되고 열이 날 때 열 내리려면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는데 닦아주더라도 배는 닦지 말라 그랬어. 왜? 배를 많이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면 배가 온도가 많이 떨어져서 체온이 떨어져서 배앓이를 하거든. 배가 차가우면 배앓이를 하니까 복부는 닦지 말자고. 그 말인 거예요. 복부는 닦지 말자고. 그리고 체온보다 어느 정도 낮은 물이 좋다? 2도 정도 낮은 물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추워하면 그만하세요. 추워하는데도 계속 닦죠. 어떤 일이 생길까? 너무 추워서 하고 막 떨면 이번에는 열 내리라고 닦아줬는데 오히려 열이 더 올라. 근육이 막 떨어서 열이 더 발생했어. 그래서 오한을 느끼면 중단해요. 그리고 체온을 조절하는 센터가 어디 있어요? 뇌에 시상하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본부의 열을 좀 떨어지게 해야 되니까 머리 쪽을 어떻게 한다? 차갑게. 그리고 발 쪽은 따뜻하게. 발까지 차갑게 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그리고 하고 나서 몇 분 있다가 체온을 다시 잰다? 30분 있다가 체온을 재야 돼. 즉시 잰다 하면 틀렸어. 6번도 똑같은 말 반복. 30분 후에 체온을 잴게요. 그래도 열이 안 떨어진다면 어떤 걸로도 돼요? 알코올 목욕도 되잖아. 알코올로 닦아주는 것도. 그럼 이거는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되는 치료적 목욕에 알코올 목욕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알코올이 70%, 75%는 너무 세요. 그럼 알코올로 닦아줄 때는 몇 프로? 30에서 50%고 얼굴은 안 닦아요. 그 말입니다. 기본 간호 내용인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경련입니다. 열경기라는 거죠. 그럼 경련은 제일 중요한 간호 1, 2, 3에서 찾아봐요. 어떤 거요? 1번, 기도 유지야. 기도가 막힌다고, 경련 때문에. 그래서 기도 유지기 때문에, 고개는 어떻게 한다? 옆으로. 아니면 측위를 취해주는 거예요. 억지로 서랍자를 넣는 거는 좋지 않아요.
서랍자 사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억지로 넣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옷은 어떻게 할까? 느슨하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경련하다가 으윽 하다가 위험한 물건이 있는데 잘못하면 자기 쪽으로 다치게 하니까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고, 그리고 경련할 때는 조심하세요. 보호대 안 해요. 보호대 해두면 묶어버리면 막 움직이다가 경련하다가 오히려 다쳐요. 그래서 보호대 X. 그리고 또 경련하는데 주물러준다고 주물러주면 더 다쳐요. 마사지 X. 그리고 경련하면 무조건 뭐가 떠올려진다? 어둡고 조용하게 떠오르셔야 되겠고. 그죠? 나머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탈수입니다. 애기들은 여러분 구토 설사를 잘하다 보니까 탈수도 금세 빠져. 그럼 이때 탈수의 증상은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이 강조했는데 기본 간호부터. 그래서 탈수의 증상 알아두시고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탈수 때는 뭐를 준다? 수분과 전해질의 공급을 한다. 그리고 설사예요. 설사도 마찬가지로 탈수를 관찰해야 되겠고, 설사니까 섬유질을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설사할 때는 왜 3번에 격리예요? 이 설사가 콜레라라면 어떡할 거야? 격리잖아요. 이 설사가 세균성 이질 때문에 설사를 한다면 2급 감염병이니까 격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사 때는 격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홀의 장파세장처럼 수인성이면 접촉으로 걸리니까 손도 잘 씻어라. 그리고 배설물도 아무 때나 버리지 말고 크레졸이나 이런 걸 소독하고 나서 버려라. 그리고 피부 간호를 하라. 왜요? 아까 설사 때문에 자꾸 피부가 짓무르면 기저귀 발진 같은 것도 생기니까 피부를 뽀송뽀송하게 해야 되니까 압박받지 않게 제위를 취해줘라 하는 게 들어갔어요. 봐주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구토예요. 구토예요. 구토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 유지. 그래서 치기를 취해주거나 아니면 고개를 옆으로 하라. 그리고 수분 전해질을 줘라. 그 말인 거고. 천식 중요하죠. 이 천식은 아동 간호에서도 언급을 하고 또 어디도 언급을 해요? 성인 간호에서도 언급을 하잖아. 그럼 천식은 호흡이 너무너무 미치게 힘들어. 근데 들여 마실 때보다는 언제 힘들다? 내쉴 때. 그럼 숨을 후 내쉴 때 어떤 소리가 난다? 색색거리는 소리가 날 거야. 그거를 뭐라고 한다? 선명음이라고 했어요. 호흡이 힘든데 숨을 내쉴 때 힘들어. 그럼 숨을 내쉴 때마다 헷거리는 소리가 나는 게 천식이에요. 그리고 천식은 낮보다는 언제 심하다? 밤에 발작적인 기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천식은 제일 중요한 증상이 호흡이 힘들기 때문에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해준다? 반자위. 그리고 가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습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호흡이 힘드니까 산소 주겠고, 이거는 알레르기 때문이에요. 천식도 알레르기 때문이고 아토피도 알레르기예요. 그럼 이때 알레르기는 제가 피하라 그랬어요? 자꾸 접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지. 그거를 회피요법이라고 했어요. 알레르기를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도 아토피 때도 언급했는데 초콜릿 먹지 마요. 주스, 땅콩, 달걀, 생선, 우유 이런 거 주지 마세요. 그 말인 거고. 그리고 천식은 여러분 너무 천식 발작이 오면 아이가 불안해. 이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천식은 불안하고 흥분하면 악화돼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리고 천식에 2대 약물이 있죠. 2가지 약물인데 기관지에 두드러기가 나서 막 좁아졌거든. 그럼 기관지를 어떻게 해야지만 살릴 수 있을까? 확장시켜야겠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대표적으로 아미노필린이죠. 더 있잖아. 천식 발작이면 뭐 줘요? 확장시키는 에피네프린. 그리고 또 에페드린 확장자면. 자, 기관지 확장자면 아미노필린, 에피네프린, 에페드린, 또 하나 흡입하는 거. 살부타몰, 다른 말로 벤토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천식은 흥분하거나 하면 더 심해진다 했잖아. 그래서 흥분하면 안 되니까 진정제도 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쓴다는 거 그런 의미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 파열입니다. 자, 국외가 어저께 뭐였어요? 입천장을 국외라 그랬어. 그럼 이 아이 한번 봐봐요. 이 아이 보면 입천장 안에가 뚫렸어요. 그래서 코하고 입하고 연결돼 있어. 뚫려가지고. 그럼 이 아이한테 우유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모유나 우유를 주면 수유를 하면 코로 가는 거지. 그럼 입은 소화기계인데 그 음식물이 코로 가면 소화기계로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외 파열, 입천장 갈림증 아이는 가장 뭐가 문제냐면 수유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이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수유할 거냐면 약물 점적기로 수유할게요. 뭐 이렇게 젖병을 물린다든지 이렇게 바로 물리는 게 아니라 점적기로 떨어뜨려줘요. 그게 중요하고 이 아이가 그러면 방법은 입천장 갈라진 데를 메꿔야 돼. 꼬매야 돼. 수술했어. 그럼 수술하고 나면 아이가 여기를 자꾸 손을 대면 봉합한 데가 터지잖아. 그래서 아이가 못 만지도록 어떻게 한다? 팔꿈치 보호대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때 있잖아요. 봉합한 부분이 뭔가 음압을 대면 막 음압을 유지하면 압이 들어가면 여기가 터져. 그럼 터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놀이개 젖꼭지 생각해봐요. 공갈 젖꼭지 물면 빨잖아. 그럼 쭉쭉 빨면 공합한 부분이 꼬맨 부분이 터지기가 쉬워. 빨대 해볼까? 빨대 했어. 그럼 그쪽에 압이 가면서 터지거든. 그래서 팔꿈치 보호대 하는 건 맞지만 놀이개 젖꼭지를 한다든지 빨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X예요. 그 말이고요. 또 애들 중에서 우리 예전에 겨울왕국 나왔을 때 애들이 소아정신과에 많이 왔어요. 나는 뚱뚱해서 안 이뻐 하면서. 그래서 드레스 입어야 되는데 엘사 드레스 입어야 되는데 뚱뚱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신경성 식욕 부진이에요. 이거는 어떤 것 때문이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너는 예쁘다, 뭐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미워, 돼지니까 안 이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존감을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그 대신에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우울제 같은 것도 쓸 수가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자존감을 올려줘야 돼요. 자아를 존중하는 마음이 약해지니까 내가 안 이뻐 생각하기가 쉬우니까요.